went through was in part the result of the treatment that slaves received from their masters and then passed on to their own children, generation to generation to generation, right on down to the Tates.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느러미 휴먼 연구소 소장 김한수입니다. 이번 강의 제목은 이제 악마의 대물림. 제가 이 앤톤 피셔 강좌를 하면서 제일 많이 강조했던 이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악마의 대물림. 그래서 결국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약자가 더 약자를 힘들게 하는 이런 가슴 아픈 현실. 바로 앤톤 피셔에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었죠.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한번 강조를 하고, 다음부터는 이제 그 앤톤 피셔가 이제 어떻게 트라우마를 이제 이겨내는가 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한 5가지 단계로 나눠서 이제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악마의 대물림.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영상을 봤지만, 영상에 나온 말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이 generation to generation. generation to generation. 대에서부터 또 대로, 대를 물려서 악마의 대물림을 한다. 이 얘기를 이제, 이것은 이 영화에 나오는 것뿐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에 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많고 노력해야 될 것이 참 많고 바꿔야 될 생각들이 많습니다. 우선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뭡니까? 우리가 내내 이 영화 얘기하면서 강조했죠. 아프리카에서 이제 흑인들이 노예로 끌려와서 학대를 받고 고통을 받으면서 백인들에게 큰 어려움을 겪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트라우마가 내재해서 속에 이제 남아 있는 것이 내재해서 결국은 다른 대에게 행사를 해버리는 거죠.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악마의 대물림으로 계속 지금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대를 이어서 계속 이런 그 나쁜,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반복되고 자행된다. 1차적인 잘못은 백인들이겠지만 결국 이제부터는 흑인들의 모습, 흑인들의 몫이 된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인종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모든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든 대물림들을 갖고 고민한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많은데, 결국 나도 그 대물림의 희생양이 되면서도,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 대물림을 연결해서 나도 그 행사를 해버린, 나보다 약한 사람, 나의 어린이, 또 나의 후배, 나의 제자들에게 이런 걸 함부로 행사하게 되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 악마의 대물림. 그리고 결국은 처음에는 강자로부터, 갑으로부터 시작이 됐지만 약자들이 오히려 이 받은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더 힘들어지고 반복되는 가슴 아픈 현실. 이런 것들을 이제 지난 시간부터 이 강좌에 많이 반복되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어쨌든 그 흑인들은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그 트라우마를 당하면서 가슴속에 어떻게 됩니까? 어쨌든 백인은 우리보다 높은 존재야, 이렇게 딱 생각하니. 그러고는 백인들은 범접하지 못할 높은 지경으로 딱 생각하고는 오히려 자기들끼리 서열을 나누고 자기들끼리 피부색이 조금 더 검다, 조금 더 밝다 해가지고 따지고, 이런 인종차별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요, 저는
이런 것도 있어요. 백인도 차별을 하지만 백인도 유색 인종을 차별하죠. 뭐 이것도 참 가슴 아프죠. 저도 외국 여행할 때 대부분 안 그렇지만 간혹 이런 사람들 만납니다. 보통 개념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하죠. 그런데 두 번째는 이런 주제도 있지만 같은 흑인도 유색 인종을 차별하는 그런 희한한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인들은 1%만 섞여도 다 유색 인종이라고 딱 규정을 하는데 흑인들은 자기들 안에 조금 더 밝으면 저 사람은 높다고 생각하고 자기보다 더 까마면 저건 나보다 더 열세하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고 이런 일들이 생겨난다는 게 참 가슴 아파요. 그래서 참 저는 참 이런 것이 정말 우리가 이거를 이겨내고 넘어설 수 있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을 자꾸 가져봅니다. 제가 좀 젊었을 때요, 의정부에 이제 한 교회에 갔었어요. 의정부의 미군 교회에. 우리 교회의 한 집사님이 그 미군 교회, 미군 부대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스테이크가 그렇게 맛있어요. 이런데 레스토랑에서 파는 거 더 맛있어요. 오리지널이니까. 그거를 저희들에게 좀 대접해 주시겠다고 이제 미군 부대 그 교회 쪽에 가서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그 미군 스테이크를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교회에서 일하는 흑인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흑인 목사님이 흑인이니까 얼마나 그래도 마음이 넓을까,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 이렇게 목회까지 하는데, 그러고 이제 조금 대화를 해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은 인종차별주의 흑인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면 인종 서열을 딱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면 인종 서열이 있다. 백인, 그 다음에 흑인, 그 다음에 아시아인이다. 이렇게 딱 생각합니다. 아니, 목사님인데 흑인. 그러니까 딱 대화하는데 우리를 자기보다 한 단계 밑으로 딱 깔보는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근데 좀 얘기하다가 이제 좀 지적인 얘기로 나오면서 제가 이제 조금 지식인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이제 거기서 확 이제 기세가 꺾였어요. 당신은 목사인데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쭉 물어보면서 이제 벌써 이제 이분은 흑인 목사지만 겨우겨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조금 태도가 약간 변하긴 했지만 그분은 흑인 밑에 아시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밑에 위는 똑같은 사람이지 어떻게 흑인 밑에 아시아인이겠어요. 또 아시아 밑에 흑인도 아닌 것이고. 근데 이런 그 가슴 아픈 일들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아시아인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에이시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같은 아시아라도 솔직히 우리 한국 사람들 그렇죠. 우리 뭐 동남아라든지 필리핀 이런 데 여행 가면 거기 사람들이 우리보다 조금 더 깜죠. 그리고 우리보다 가난하고 함부로 대합니다. 저도 많이 봤습니다. 함부로 대합니다. 이건 뭐 정말 어쩔 수 없는 가슴 아픈 일이죠. 함부로 이제 뭐 그 인종적인 생각을 벌써 해버립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한국에 제가 이 공장들을 많이 가봤습니다. 공장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는데 정말 함부로 대합니다. 제가 어느 주물 공장을 가봤는데 주물 공장은 이제 건물이 여러 개 있어요. 근데 그 주물을 하는 그 건물 안에는 앞이 안 보입니다. 먼지가 꽉 차 있어가지고 그 불빛만 보여요. 거기는 이런 마스크 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거기에 제가 이제 한번 들어가 봤는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은 다 외국인 근로자예요. 한국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한국 사람 어디 있냐 물어보니까 저쪽 다른 건물로 가라고. 거기는 없대요. 이게 우리나라에도 현실입니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았다고 이렇게 인종차별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 중에 불법 체류자가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좀 있죠. 서류적으로 행정적으로 어려우면. 그럼 그런 사람은 함부로 이렇게 어디 고소 고발 같은 거 하기 힘들잖아요. 물론 뭐 시민단체들이 있지만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함부로
이런 그 아시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고, 제가 또 남미를 가봤는데요. 남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미에는 우리가 이제 메스티조라고 하는 인종이 있거든요. 메스티조. 이제 남미의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 메스티조죠. 우리 메시라든지 이런 사람 다 메스티조죠. 메스티조 뭡니까? 원래 그 남미에 살았던 그 원주민들과 스페인이나 이런 그 유럽에서 걸어온 사람들하고 이제 혼혈이잖아요. 메스티조 혼혈이잖아요. 그런데 남미에 가보면 메스티조가 있고, 또 저런 그 남미의 이렇게 안데스 산지 같은데, 혹은 정글 밀림 같은 데 안에는 오리지널 원주민이 있죠. 특히 산 쪽에, 안데스 산 쪽에 사는 원주민은 까맣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은 일조량이 세기 때문에 피부가 더 검어요. 그러면 요 메스티조는 이제 혼혈이니까 좀 이제 브라이트 스킨, 아까 얘기한 대로 라이트 스킨드 이런 계열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메스티조가 이 안데스 산지에서 내려온 원주민들을 산동네 사람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인종차별합니다. 같은 나라 사람인데도 전 산동네 사람이야. 벌써 그 인종차별하는 모습이 눈에 확 보입니다. 그러니까 참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이게 이제 백인들 입장에서는 이거 1%만 섞여도 전부 흑인, 아시아 다 우습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끼리도 서로를 또 우습게 보는 이런 인종차별, 결국은 약자끼리 더 약자를 우습게 보는 이런 현상들이 이 사회에 많이 있는데, 이것이 저희들은 이제 악마의 대물림이라 이렇게 얘기해 보고 싶어요. 이 영화에 나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조금 남을 통제하고 조금이라도 자기가 더 높으면 지배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대해서 끊는 사람이 있어요. 엄청난 사회나 조직 그런 얘기를 안 하더라도 나 혼자라도 자기 대해서 이런 악마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다면 이 사회는 긍정적인 것이죠. 제가 군대 생활 얘기를 해보면 한 벌써 40여 년이 다 되지만, 그 중에 이제 박중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막 밑에 사람을 때리고 그냥 군대에는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옛날에는 이게 때리고 구타가 참 많았잖아요. 근데 이 박중사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그렇게 정말 저보다 한 2년 나이도 위고 또 군대 생활도 한 2년 이상 더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런 폭력을 행사하지 않더라고요. 너무 잘못한 놈도 있잖아요. 그러면 꿀밤 때리고 잘해 이렇게 이제 타이르고 가르치는 사람이지 그냥 이러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한테 특별히 잘해주고 해가지고 항상 제가 설교하고 할 때도 이 사람 얘기를 많이 했어요. 참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자기한테 이런 약간의 권력이 있을 때 그 밑에를 이렇게 잘해주서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보통 군대에서는 우리 때는 그런 높은 간부나 장교들은 적절하게 때리기를 바랍니다. 권력자들은 그래요. 중간 단계가 아까도 얘기했죠. 중간 서열이라고 얘기했으면, 이 중간 서열자가 적절하게 밑에 사람들을 때리고 폭행을 가하는 것이 전체 질서나 이런 데 좋다고 생각해요. 슬그머니 묵인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럼 중간 서열자들은 위에서 조금 묵인하는 거 같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오버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있었는데 이 피중사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었다가 어느 날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좀 제가 글도 쓰고 그랬는데, 이분이 최근에 제가 쓴 인터넷 글을 보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보니까 이제는 또 사업을 해서 이렇게 잘 산다고 그래요. 이렇게 가난하진 않고 상당히 여유롭게 산다고 이렇게 이제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는데, 이분이 이제 제가 그때 참 이렇게 잘해줘서 고맙고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처음에 군 생활을 시작할 때 맨날 맞았대요.
그래가지고 탈영을 할까 말까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너무 맞아가지고 이를 갈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사격장에서 총에 실탄이 들었잖아요. 사격 못한다고 또 두드려 맞으면. 그래가지고 총을 들고는 순간적으로 자기가 이제 이성을 잃고 다 죽이겠다 이제 막 이제 확 그냥 순간적으로 발작을 한 겁니다. 다행히 이제 잘 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일이 딱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조용하죠. 뭐 저희들 그런 거 막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저희들은 옛날에 뭐 좀 이렇게 험한 데 있었기 때문에 조용하고 이제 막 그 쥐죽은 듯이 이제 그 사태가 끝난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 주임 상사가 인사계인가 주임 상사가 이제 사람들 모아놓고 절대 알아보 이 친구는 건드리지 마라 그랬대요. 그때부터 자기를 때리는 사람이 없었다. 자기가 그게 한이 돼가지고 자기는 누구든지 자기 밑에 후배들 보면 때리지 않고 항상 말로 설명해주고 어쩌다 너무 못하면 꿀밤 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대해서 끊을 수 있는 사람. 뭐 이 사람이 뭐 대통령이나 무슨 뭐 육군 참모총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의 자리에서 이렇게 끊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두 명이라도 있고 조금이라도 더 늘어날 수 있다면 그 세상이 긍정적인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악마의 대물림, 이거를 자기 대해서 끊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사회를 끊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 내가 당했던 일을 반복하지 않는다면 조금씩 끊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모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열대성 모기, 이거 무서운 모기 많아요. 이 잘못 나쁜 모기한테 몰리면 뭐 댕기열이라든지 무슨 뭐 우리가 아는 뭐 뇌염 모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얘네들 모기는 그래도 없애야 되잖아요. 모든 아주 위험한 존재니까. 그 얘네들을 없앨 때 어떻게 합니까? 얘네들을 다 박멸하고 그러진 못하죠. 단지 예를 들자면 암컷, 요즘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암컷 모기를 잡아가지고 아니 애벌레를 잡아가지고 유전자를 조작한다든지 약간 그 변화를 시켜놓아요. 그럼 얘네들이 분림이 됩니다. 요즘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그래서 빌 게이츠나 이런 그 재벌들이 이런 데 연구비를 내죠. 그래서 그럼 얘네들이 암놈 몇 마리가 그게 이제 분림이 되고 이러다 보면 다른 게 쭉쭉 전파되면 얘네들이 없어질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한두 개체만 대를 끊어도 자꾸 그것이 이렇게 더 새끼를 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줄어들기 때문에 언젠가는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악마의 대물림을 단 한 사람이라도 끊는다면 이 사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던 슬레이브 커뮤니티란 말 했죠? 슬레이브 커뮤니티. 바로 약자들은 다 슬레이브죠? 노예죠? 노예 공동체에서 약자들이 깨어 있어야만이 이 약자들은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고 모든 사회의 구조적인 악을 이겨낼 수 있고 또 그것을 끊을 수도 있게 되는데 보통은 그렇게 하기가 힘든 것이죠. 그래서 사실 나중에도 한번 나오겠지만은 흑인들에게 정말로 새로운 깨달음을 주는 그런 흑인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그 지금까지 남는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폭력으로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 폭력이나 테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식인으로서 배우고 깨닫고 점점 성숙하면서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약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약자일수록 더 많이 배우고 약자일수록 더 많이 깨닫고 해서 이런 잘못된 악마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이 이 영화의 또 다른 주제라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단 한 사람이라도 제가 얘기했던 이 박중사 같은 사람, 그래서 자기 대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끊었을 때 이런 경우가 늘어난다면 혼탁한 세상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혼탁한 세상이지만 미담, 우리 아름다운 이야기가 한 개라도 더 자꾸 늘어난다면 이렇게 자기 대해서 끊는 미담이 늘어난다면 이 사회가 정말로 조금이라도 발전할 수 있는 것이고 앤토니 피셔도 바로 흑인들에게 그런 것을 일깨워주는 영화입니다. 흑인들이요 오히려 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악마의 대물림 끊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그것이 우리 모든 흑인 공동체를 귀한 존재로 만들 수 있는 길이다. 그런 거를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흑인은 약자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실 약자가 많습니다. 약자들이 그 악을 내 대해서 끊을 수 있을 때 이 사회는 조금이라도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